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요동의 개념과 장성의 동쪽 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동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지금의 요동과 다른 요동인데 왜 그러느냐? 이 요동의 개념은 현재의 요동은 요하의 동부 지역을 요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요동은 그 요하의 동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요동은 바로 극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의 그것을 바로 요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국 그들의 영토인 천하의 동쪽 끝을 이야기한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동은 그들 영토의 동쪽 끝을 요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요동과 지금의 요동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요동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시기에 요하의 서쪽도 요서라고 해서 요동과 요서라는 단어가 동시에 문헌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동이라는 단어는 전국시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서라는 단어는 이 전국시대가 끝날 때 한참 뒤에서야 처음으로 사기의 흉노열전에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기의 흉노열전에 보면 연이 이제 장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연장성 안쪽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두었는데 어양도 있고 우북평도 있고 요서라고 처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서, 요동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말과 요서라는 말이 같은 시대에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요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요동이라는 것은 요하를 기준으로 동서를 나눈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요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쪽의 끝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은 먼저 윤내영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요동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을 때는 중국 동북부 변경 끝을 중국 국토의 동쪽 끝을 요동이라고 일컬었다. 그런 다음에 이 요동 지역에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요수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강이 어디냐? 바로 요동에 흐르는 강 난하, 이것을 요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 장성을 쌓으면서 이 요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요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서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이 난하 왼쪽에 만들면서 요서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강의 중심이 아니었고 제일 먼저 요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 요동에 있는 강이 바로 요수라고 불렸고 그 요수의 서쪽에 있는 행정구역을 요서군이라고 하면서 요서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동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요동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우리나라 책이죠. 제왕운기에 의하면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조, 바로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과 두연이 구분되며 큰 파도 출렁출렁 삼면을 둘러쌌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지역의 요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 넓은 의미의 어떤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요동의 의미는 바로 중국 내에 있는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기, 흉노열전에 연장성을 쌓아서 그 안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했다라고 할 때 나오는 요동군은 행정구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 요동군 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동군은 진제국이 설치하였고 유주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윤내영 교수님은 이러한 중국의 사료들을 봤을 때 전국시대에 즉 연나라 장성을 쌓았을 때의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나라 장성 안에 설치한 이 요동군을 이야기하는
요동군이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제국이 통일을 한 다음에는 여기 보면 요동군은 진제국이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제국 때는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때의 장성안에 설치했던 요동군과는 다른 요동군을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라고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제국이 끝나고 이제 서한이 들어서면서는 서한은 이 진제국의 행정구역을 계승하여서 요동군을 명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시대, 진제국시대, 서한시대, 즉 고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동의 이름은 이렇게 장성 안의 요동군, 그 다음에 진제국이 설치한 요동군, 그리고 서한에는 진제국 행정구역이 연결된 요동, 이렇게 요동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초기에는 중국에서 말하는 이 요동이 일반적인 의미, 그 중국 영토의 동쪽 끝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행정구역인 요동군의 요동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위치나 비슷한 위치에 연접해 있었는데 나중에 중국이 영토를 막 확장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중국이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는 그 일반적인 의미, 즉 영토의 동쪽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동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요동군, 행정구역 요동군과 이 일반 의미, 중국 영토 동쪽 끝이라는 그 극동의 의미를 가진 요동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의 개념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요동의 개념이 두 개가 달라지고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 쪽에 보면 고구려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고구려가 요동의 동쪽 천리에 떨어졌다고? 그렇다면 이때 후한서의 동이열전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고구려의 영토는 어디까지였냐면 이때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고구려의 영토가 이 요동성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왜냐? 여기 안시성이라든지 백암성 이런 그 고구려의 산성들이 쫙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을 고구려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느 천리가 떨어진 곳에 이 고구려에서부터 천리 떨어진 곳에 이 요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동은 무슨 요동을 얘기하냐? 바로 중국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천리 떨어진 이 지역이 바로 갈석산이 있는 아까 난하 지역, 그 지역이 천리 떨어진 요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요동과 예전 고조선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중국 사서의 요동은 다른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고요. 바로 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에 있나 했을 때 이 장성은 어디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장성은 고조선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연장성, 진장성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성, 바로 전국시대의 연나라에서 이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 바로 연장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연이 장성을 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평이라고 하는 것은 연나라 시대의 행정구역에 보면 양평은 요동군에 속하는 18개의 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양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양에서부터 양평까지, 즉 요동군까지가 연장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양에서 양평까지고 그 다음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연장성 안쪽에 이 요서, 요동군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장성을 쌓았잖아요. 이 진장성이 지금 말하는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통일 후에 진 제국이 설치한 진장성은 사기의 목념 열전에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진이 천하를 병합하고 장성을 쌓았는데 임조부터 요동에 이르렀는데 그 길이는 만열이나 되었다. 그래서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조가 어디인가, 그리고 요동이 어디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국의 감숙성, 임조가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동까지였다. 여기서부터 요동까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중국 만리장성, 중국에서 말하는 지도인데 어디에, 여기 평양에서부터 만리장성 여기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은 산만리장성이 더 넘게 되는 정말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중국의 사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목념 열전에 어디서부터? 임조부터 요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장성은 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다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연, 조, 진 등의 장성을 보수해서 연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모든 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쌓아놨던 그 장성들을 개보수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진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서쪽 경계는 바로 갈석산 지역, 지금의 난하 유역에 있는 진장성이 지금 산해관, 그 갈석산이라고 하죠. 갈석산이고, 갈석산 조금 옆에 보면 산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나라 때 요 갈석산에 좀 더 연장해가지고 이 지역에 산해관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진장성은 요 갈석산, 즉 난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연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서한 초기까지의 중국의 국경이고, 그것은 바로 고조선의 국경과 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국경은, 서쪽 국경은 지금 이 난하 유역과 갈석산 지역이 고조선의 서쪽 경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고조선 후기의 서쪽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조선 전기와 중기의 서쪽 경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후기,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고조선 중기의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고조선 말기와 같은 난하 유역이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더 영토가 확장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기의 조선 열전에 보면 한이 흥했다. 그렇죠? 한나라가 일어나서 그곳이 바로 고조선과의 국경이 되겠는데요. 그 국경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요동의 옛 고세죠. 옛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아 연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서한 건국 전 국경은 난하보다 더 서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안쪽으로 더 중국 본토와 더 가까운 쪽으로 땡겨와서 요새를 고쳐가지고 고조선과 국경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고조선의 국경이나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중국 쪽으로 더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사기, 조선 열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서지리지 낙랑군 조선현의 주석에 의하면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진서지리지의 낙랑군 조선현 주석을 보면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곳이 바로 낙랑군이다, 낙랑군 조선현이다 라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던 그 시기죠. 서기전 1200년 무렵입니다. 1200년 무렵 기자 조선은 서기전 108년 한사군,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그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진서지리지 낙랑군 조선현 주석도 있는데 수성현 주석이 또 있어요. 그 수성현 주석에 보면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시작된 곳 어디죠? 바로 갈석산 지역, 즉 난하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장성, 만리장성이 시작된 곳은 난하동부 갈석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하동부 갈석산 지역, 즉 이 지역이 바로 낙랑군 수성현과 조선현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랑군의 위치도 어디다? 이 갈석산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러한 사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노태돈의 연구에 의해서도 보면 그 고조선의 국경이 대동강유역까지 왔다라고 했으니까 이 낙랑군도 우리 한반도 안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진장성도 대동강까지 왔다. 이것이 다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사람들이고,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줄이기 위한 일제의 그런 식민 사학자들, 그런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지도에 그 한사군의 위치, 이러한 것들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윤내영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